1962년 9월 1일에서 23일까지 플럭서스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플럭서스 페스티벌이 상당히 그 플럭서스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머추나스가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 독일에 있는 나토 군에서 디자이너로서 일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독일에서 이제 플럭서스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추너스가 이제 사람들을 모았고 백남준 선생도 합류했고, 그래서 1962년 9월에 드디어 플럭서스 페스티벌이 열린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플럭서스 사람들은 자기 게 없어요. 니꺼 내꺼 내꺼 니꺼. 그래갖고 누가 만들었든 간에 누가 공연해도 상관없어요. 필립 코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든 공연이 피아노 작업이죠. 그래서 지금 그랜드 피아노죠. 그랜드 피아노를 공연이 시작되면 여러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해서 피아노를 완전 박살내놓는 거죠. 첫 번째 플럭서스 페스티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이 피아노 작업이라는 공연인데, 다음날 서독의 모든 신문에 일면에 대서특필 됐어요. 이거 어떤 신문에서 일면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정신병자들이 탈출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정신병자들이 탈출했다. 여러분, 당시에 서독 사람들도 이제 막 전쟁 복구를 끝내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 부흥을 이제 시작하던 때거든요. 여러분, 그때 모든 집에서 갖고 싶어 하던 게 피아노죠. 비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친놈들이 무대 위에다가 그 아까운 피아노를 갖다 놓고 가루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 도저히 용납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겠죠. 피아노 작업이라고 하는 이것도 악보가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잡아 뽑거나 두드려라, 물건을 떨어뜨려라, 음향판을 때려라. 처음에는 요것만 하라 그랬거든요. 요것만 해라. 피아노를 괴롭혀라는 거죠. 피아노를 괴롭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악보는 좀 점잖았었는데 완전히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고요. 이 플럭서스 공연에는 악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백남준 선생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공연입니다. 이게 바로 머리를 물통에 팍 쳐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쫙 이렇게 써가는 거죠. 요게 제목이 머리를 위한 선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때 머리를 위한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이 라인 요게 아니라 우리가 참선할 때 그 선이라는 뜻이죠. 머리를 위한 선. 여러분, 근데 백남준 선생이 이거를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라몬테 영이라고 하는 플럭서스 음악가가 있거든요. 플럭서스 음악가가 작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작곡한 악보를 보고 와, 죽이는데? 라고 해서 본인이 퍼포먼스로 구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악보가 뭐냐? 그럼 여러분 위에 보시는 하얀색 요게 악보예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악보랑 너무 다르죠. 컴포지션 1960년 10번째 작품이고, 그럼 작곡된 악보에는 뭐라고 써있냐? Draw a straight line and follow it. 직선을 하나 긋고 따라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요게 악보예요. 여러분, 플럭서스 악보는 이런 식으로 한 줄 내지는 몇 줄의 문장으로 딱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딱 이걸 보고 내 머리붓으로 한번 따라가 주지 라고 하면서 한번 쫙 거본 거, 이거죠. 그럼 백남준 선생이 이 공연을 무수히 많이 했을 텐데, 그럼 밑에 화선지에 그려진 작품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 귀한 거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걸 구할 기회가 있으면 진짜 저 이거 몇백만 원짜리 액자에 넣어가지고 제가 가보로 보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럭서스 공연은 너무 허무하게도 버립니다. 이걸 버립니다. 아니, 왜 버립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면은 그 집착을 버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요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보여준 것으로 작품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다른 미술 작품처럼 이거를 갖고 싶다. 그래서 갖게 되면은 백남준 선생이 했었던 그 라이브한 그 예술 공연이 박제가 돼가지고 딱 고착화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아쉽죠. 제가 1960년대에 살았으면은 서독에 날아가가지고 몰래 숨어 있다가 제가 버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그래서 액자 해가지고 요게 바로 그 백남준 선생의 머리를 위한 선의 결과물이다. 이래갖고 크리스티 경매. 여러분, 이런 데 내놓으면은,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상상하신 그 금액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텐데 좀 아쉽죠? 네. 플럭서스의 대부격인 존 케이지는 동양사상과 선불교에 대단히 심취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서양에는 일본의 선불교가 유명했죠. 그러다 보니까 존 케이지가 일본에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막사발의 그 다도 문화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명상도 좀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뭔가 이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생각이죠. 서양 사람들에게는 플럭서스가 대단히 이상하고 막 그런 거지만, 동양적 사고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동양에서는 흘러가는 기의 흐름이라고 보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기의 흐름. 그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 플럭서스 사람들이 동양의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미 오래전부터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감탄했겠죠. 그 다음에 여성들의 활동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노요코라는 사람이 또 유명하죠. 여러분 오노요코는 또 다른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의 와이프였어요?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아내였었죠. 오노요코라는 이 예술가의 대표적인 공연입니다. 이게 바로 컷피스라는 작품인데 앞에 가위를 놓고 자기는 정장을 잘 차려입었는데 관람객들 보고 본인이 자르고 싶은 만큼 가위로 옷을 자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엔 쭈삣쭈삣 하다가 되나 진짜? 하면서 이제 옷이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조심조심 처음에 자르겠죠. 이렇게 관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씩 나와서 처음에는 옷 끝만 좀 자르다가 그다가 사람들이 점점 대범해지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속옷을 자르고 있는 중.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그래놓고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관람객들은 어떤 장면을 마주하게 되냐면은 자신들이 완전히 그냥 가위 가지고 장난을 쳐버린 그런 결과물을 목도하게 되죠. 이렇게 목도하게 되는데 사람들 군중 심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대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자신도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대범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이렇게 망가뜨려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할 때는 자기가 의식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객석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한 행동을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되면 충격 먹는답니다, 다들. 내가 했어, 이걸? 내가? 그러면서 충격을 먹게 되죠. 이 오노요코라고 하는 이 예술가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것이 우리네 일상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런 일이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하고 있지만 결국 정신을 차려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들이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런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젊은 그런 행위 예술가들이 오노요코의 이 컷피스를 무대에 올려서 자기가 하죠. 사람들이 옷을 자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백남준 선생의 아내분이죠. 구보타 시게코. 이분도 플럭서스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 구보타 시게코 여사는 뭐 출신이냐면은 백남준 바 출신입니다. 그 백남 선생 일본에서 공연하면 여고생들 몰려가가지고 사인 한번 받아보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좀 수줍긴 하지만 친구들 틈에 몰려 들어가서 백남준 선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런 여고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고생이 바로 구보타 시게코 여사죠. 그래서 구보타 시게코 여사는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미술을 공부한 다음에 백남준 선생을 어떻게든 만나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당시에 백남준 선생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TV 공부 좀 하러. 그래서 백남준 선생과 함께 그 미국 플럭서스에 같이 참여해서 하다가 아이고 이 인간이 참 한심한 인간이네 라고 이제 내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나 라고 해가지고 나랑 살자 그래서 이제 멱살 잡고 백남준 선생 같이 살았죠.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됐어요. 결국은 자신의 아이돌과 결혼한 셈이죠. 구보타 시게코 여사. 근데 이 구보타 시게코 여사도 플럭서스 활동을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비디오 아트, TV 아트 하는데 아주 도움을 줬죠. 구보타 시게코 여사는 공연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플럭서스 역사에 다른 그 어떤 작품도 당연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공연을 한번 했죠. 근데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자기 연인인 백남준 선생이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궁시렁거리죠. 궁시렁.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궁시렁거려서 듣다가 할게 그래서 한번 한 거죠. 그게 이 공연인데 여기 버자이너 페인팅이라 그래서 이게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그곳에다가 붓을 딱 끼고서 그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빨간색 페인트 팍 찍어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기자들도 미술 기자인데 뭐 이런 행위예술 이런 거 많이 본 사람입니다. 내 평생 처음이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그죠. 플럭서스 역사상 최고의 공연. 이 이후도 이런 공연은 있을 수 없다. 그랬던 공연이 바로 이 버자이너 페인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연은 백남준 선생이 일본 유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서양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했었던 공연이에요. 구보타 시게코 여사는 원래 좀 약간 내성적이고 그런 분인데 남자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에라 하면서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플럭서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